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 방송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어요. 그냥 좀 혼자 공부나 좀 하고 와인 한잔 하고 있는데 방송을 또 와인 텐션 기운에 방송을 또 켰습니다.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엄청 많이 오릅니다. 지금 이제 이 뉴스 때문인데요. 미국의 화이자가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하는데 정말 한 두 달 전부터 이 화이자는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. 왜냐면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 화이자가 제일 먼저 만들고 이 상용화 시킬 거라고 저는 나름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글로벌 제약사의 넘버 원을 저는 화이자로 봐서 그 화이자 주식은 그냥 리스크 관리 해지 차원에서 좀 사고 싶었는데 뭐 지난 일입니다만은 코로나 백신 90% 효과, 이달 중 판매 허가 요청.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인베스팅닷컴인데요. 지금 보면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3.65%, S&P 500이 2.4%, 나스닥 종합지수는 좀 약해요.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0.4%. 왜냐면 아까 우리 시장 끝날 때까지 나스닥 선물지수가 2% 정도 가까이 상승 중이었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좀 약한 편이고요. 러셀 2000은 지금 5% 정도로 상승 중입니다.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, 미국 지수가 이 네 가지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? 다우 존스는 뭐고 S&P 500은 뭐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뭐고 러셀 2000은 뭔지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개념은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표 우량기업 30개를 표본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1984년에 창안됐대요. 당시 다우존스 앤 컴퍼니 공동 창립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 찰스 다우가 만든 것이라서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하는 우량기업 30개며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시총 크고 우량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지수는 이제 30개 우량기업이라는 기준은 때때로 계속 바뀝니다. 그게 이제 다우존스 지표고요. 그러니까 아마 이 러셀이라는 걸 잘 모를 거예요. 러셀 지수라는 게 1984년도에 미국의 투자 운용사 이제 러셀 인베스트먼트가 고안한 경제 지표인데 러셀 3000이 있고요. 러셀 2000이 있고 러셀 1000이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지금 보는 게 러셀 2000이에요. 이 지표를. 러셀 3000은 뭐냐면 약간 ETF 개념인데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00개 기업을 다 이제 아우르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어서 3000은 잘 안 쓰는 것 같고요. 2000인데 주로 보는 게 3000개 기업 중에서 아까 앞서 말한 앞에 상위 1000개 빼고 뒤에 작은 중소기업 2000개를 이제 나타난 지수예요. 그 우리로 치면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열해서 뭐 삼성전자는 앞에 우량한 1000개 기업 빼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되겠죠. 이 기업들의 2,000개의 지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고, 그 다음에 내수 쪽 기업들이 많아요. 내수 관련한 기업들. 그러니까 이게 러셀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받아서 많이 급락했다가 코로나 화이자 소식이 나오니까 지금 러셀 지수가 5% 정도 급등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우리 시장에 왜 그동안 안 올랐던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들 있죠. 예를 들면 뭐 항공, 숙박, 뭐 유통, 뭐 영화 이런 쪽 기업들이 내일 아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바닥을 막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기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초점이 조금 바뀌는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. 내일의 시장 흐름이 미국 시장이 반영된다면.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나스닥 지수, 나스닥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잖아요. 이 나스닥 지수의 특징이 뭐냐면 7,0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있대요. 그러니까 표본 지표로는 제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. 7,00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
주로 이제 그 예전에 나스닥이 지금은 엄청나게 나스닥 지수가 약간 미국의 대표하는 지수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는 오히려 S&P 500이나 다우가 더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왜냐하면 나스닥이 그 예전부터 벤처 기업의 상장이 쉽고 뭐 상장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도 또 가능하고 이런 그 규제가 제일 이렇게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IT 기업들이 처음에 신생 IT 기업들이 그 돈이 없이 이제 중간에 이제 막 그 작은 규모에서 막 IPO 하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게 굉장히 쉽고 수수료 저렴하고 이러니까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다 이제 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굉장히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스닥 지수가 약간 대표 지수 격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다음 S&P는 미국의 신용 평가 기관이에요. S&P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이런 이제 그 미국의 대표 기관이기도 하고 신용 평가사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그 한 500개 기업 정도를 편입시켜서 만든 지수예요.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일 시장의 흐름을 조금 예측할 수 있다. 그건 뭐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장주 위주의 그러니까 언택트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코로나 수혜인 언택트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텍트 기업들의 반등이 강할 수 있다. 이런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그 바이오 기업들도 좀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내일 시장을 예측해 봅니다. 그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한 요 며칠 사이에는 그 전 세계 투자 유동성들도 바이든의 당선 확정 소식에 마치 기뻐하면서 자금을 막 크게 베팅하는 듯이 본격적인 다시 유동성 장세의 그런 흐름들이 느껴집니다. 느껴져. 와, 유럽 지금 지수들 또 엄청 급등하네요. 유로 머스닥도 뭐 6%씩 네덜란드, 스페인, 와, 전 세계가 이 화이자 특히 유럽의 반등도 강합니다. 왜냐면 유럽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. 여행 비즈니스도 많은 유럽인 다 서비스 여행 뭐 관광 이런 쪽으로 그 많은 산업들을 이제 있는 유럽들의 반등이 지금 이 화이자 소식에 굉장히 크게 반가워하는 듯합니다. 그 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와인 한잔 하겠습니다. 제일 이거 지난번에 먹다가 남은 그 한컴에서 받은 초콜릿입니다.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제일 큰 적은 누구일까요? 제일 큰 적. 뭘까요? 뭐 정보가 부족하고 뭐가 있을까요? 근데 이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모든 사람들,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하고 매매가 꼬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 심리는 조바심이에요. 조바심. 이 조바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겨요. 처음에 주식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너무 쉽게 벌어요. 돈을 더 넣어요. 또 벌어요. 돈을 더 넣어요. 막 자신감이 생겨요. 그러다가 좀 더 크게 팍 질렀을 때 한번 원금의 손실을 벌든 아니면 그렇게 같이 주식을 하던 주변 동료나 요새 시장은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판단했다가 다시 벌었던 걸 다 까먹거나 원금의 손실이 오면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박탈감부터 해서 무언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 따라가고 싶어 하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, 지금 사실 아파트 가격은 5억, 10억, 15억, 사실 그 말이 됩니까? 왜냐하면, 정말 30대에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,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
월에 뭐 200, 300만 원 적금 붓기 쉽지 않잖아요.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. 그래서 300만 원씩 적금을 붓는다 칩시다.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애도 하나 낳아야 되고, 그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경력도 일부 단절되고 다시 애 키우면서 또 뭐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육아비가 또 더 나가니까 또 300이라는 적금을 또 유지하기도 힘들고요. 물론 뭐 월급이 더 오를 수 있지만. 그래 300씩 적금을 부어도 1년에 3,600이면 10년에 3억 6천, 이자까지 4억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가 안 쓰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300만 원의 적금을 부어도 10년에 4억을 모으는데, 그 4억으로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나 뭐 웬만한 집 하나 얻기가 지금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이 그 시장의 지금 자산 가격이라는 게 현실적인 그 상황에 맞지 않게, 특히나 근로소득의 기준에 맞지 않게끔 너무나 이렇게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정상적이라고는 보기 힘들고. 잠깐 뭐 그 얘기를 딴 얘기했지만, 어쨌든 그 내가 지금까지는 뭔가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극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게 지금 주거 환경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아요. 이 박탈감을 어떻게든 사실 해소를 하고 싶은데,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자금들을 마련해서 주식 시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, 남자분, 여자분 특성도 좀 달라요. 여자분들은 약간 그 주식 하시는데 결정장애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포트에 종목은 많아지고,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너무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. 너무 일을 벌여놓으니까 뭐 포트에 20개, 30개 있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순간에 그 느낌이나 그 나름의 이유로 샀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 어느 정도 올라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팔고 안 올라 있는 거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, 자꾸 빠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.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. 대신 엄청 무리하게는 잘 안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면면들도 있고, 아무래도 기도 좀 얇으신 것도 있고, 뭐 그건 사람의 특성이다.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,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지는 않는데 약간 이런 그 한방 허세가 좀 있어요. 한탕주의 있는 친구들. 뭐 몰빵 가자. 그 남자분들의 특성은 이런 그 한번 내가 이게 한번 해먹고 나와야 된다. 이 시장에서. 그리고 이게 계속 그런 것도 있어요.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, 약간 그 뭐라 해야 됩니까? 이건 막 뒤에 이건 뭔가 있어. 뒤에 세력이 있어. 막 뒤에 뭔가 힘이 있어. 이건 누가 올려주는 게 아닐까? 뭐 어떤 큰 손이 들어왔나? 그 뭔가 이렇게 그 주식 백단에 있는 언더에 있는 그런 검은 힘, 뭐 검은 세력,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이런 판타지나 이런 걸 많이 SF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. 그런 상상의 영역으로 대선 테마주들 10배씩 올려주는 뭐 검은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사실은 풍부하세요. 물론 그런 면면들이 주식시장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, 사람이 상상으로 생각하는 영역은 그 마치 현실에 있는 사실들을 그냥 SF나 판타지한 정도의 상상력이고,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, 하여튼 개인의 상상력은 더 분명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조바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적절하게 이 MSG나 뭐 좋은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적당히 먹어야지. 그래서 뭐 임상을 하는 거지만, 좋듯이 이 조바심이라는 것이 적당한 열정, 적당한 노력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과 열정을 낳는데 동기부여에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심리이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, 이 조바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주식 시장의 어떤 마수, 검은 그림자, 어두운 부분에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것도 그런
조바심이라는 놈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끼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,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이기고 더 큰 수익을 내야죠. 기관들한테도 이기고, 하여튼 목표 지향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도 찾아야죠. 근데 그게 뭔가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것들을, 그런 어떤 조바심을, 어떤 내가 계획과 어떤 나의 그 수치화되어 있는 목표 지향적인 그 플랜에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 담아서 그 조바심을 굉장히 좋은 원료로 활용하셔야 되지, 잘못하다가는 불 잘못 지폈다가는 그냥 초과상관 다 태울 수 있으니, 항상 그 조바심이라는 놈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고, 시장은 본격적으로,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선물 지수가 외국인의 그 뭐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막혀가지고 미국 시장을 지금 장장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, 어쨌든 돈이 지금 폭발적으로 미국 시장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주식시장으로. 결국 흘러서 우리나라 시장 다시 올 거예요. 이번 주 목요일 또 옵션 만기 또 지나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 날세가 다시 좀 시작되는 그 흐름들을 미국 시장을 통해서 좀 보이며, 미국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의 하나의 지표이고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, 아까 잠깐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지금 어떤 흐름이나 특징들도 조금 고려해 가면서 포트를 구성하시든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새벽 1시 22분 업로드는 그 아침에 할 것 같습니다. 대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